영서야, 내가 봄노트 그냥 종이로 막 줬던 거 있지? 이제 저기다가 누적해서 똑같은 양식으로 하는 거야. 자, 어디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저놈의 인스타. 자, 끄십시오.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일어나십시오. 수인이도 일어나시고. 자, 선생님이 지금 해설할 문제 빠르게 다시 해볼게. 21, 23, 24, 41, 42 이렇게까지 가겠습니다. 그리고 여유가 되면 중간에 문제들을 조금 더 보는 걸로 하고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하프셋 40분 연습할 때는 사실 뭐 듣기가 끼다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게 주제 유형인 거 알죠? 그런 것도 연습하는 시간이다 생각하고 운영을 좀 해봅시다. 또 세상 우울해지네요, 표정들이. 수업이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자, 시작하기 전에 저 왼쪽에 보면 쌤이 카톡으로 띄웠던 게 있어. 내가 지지난주인가 그때 금요일에 쌤이 좀 급하게 휴강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강을 좀 우리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내신 기간 때 좀 해보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해서요. 자, 월요일 1시 그때 우리가 비남 순삽을 들어가야 되는데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완할 거고요. 똑같이 다음 주 수요일 금요일 수업은 똑같지만 다들 내신 시험 기간이신 것 같아서 7시 반까지 기다리기에는 중간에 너무 텀이 길 것 같더라고. 그래서 1시로 학교 끝나고 점심 먹고 바로 듣고 가서 자습할 수 있게 이렇게 좀 바꿔봤거든요. 그래서 수요일 1시 금요일 1시라고 해서 다음 주는 월수금 다 몇 시에 오는 거다? 1시. 다시 말씀하세요. 자, 월수금 다 몇 시? 1시에 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불가능한 친구들은 내가 미리 얘기해달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지금 불가능한 친구 내가 2명 개별적으로 연락받았고요. 수업 끝나고 갈 때 혹은 겐톡으로 미리 이번 주 안에 알려주셔야 인정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합시다. 오케이. 자, 일단은 오늘 우리 그럼 바로 나갈 문제를 들어가 볼게. 21번 문제 들어갈 거고요. 형광펜을 먼저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봅시다. 형광펜. 어느 부분 잡을 거냐면, 자, 요거 먼저. 그래다 액터와 아티스트니까 누구와 누구 얘기하는 거야? 배우랑 예술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뒤를 보다 보면 사업가이자 리더가 있답니다. 어때요? 관점이 달라지죠. 입장이 여러 가지가 나오네요. 뒤에도 더 봅니다. Simply stated라고 나왔네요. 그럼 이거 해석 어떻게 하냐? 간단히 말하면이니까 정리하는 논조인 것 같고요. 밑에 또 내려왔을 때도 as a writer and public speaker 뭐뭐로서라는 입장을 또 얘기해줘요. 마지막에도 I'm pretty sure 나는 확신합니다 필자의 주장을 나타내는 논조가 나왔어. 근데 나는 여기서 좀 강조하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 얘들아, 관점이 하나는 예술가, 하나는 비즈니스맨, 하나는 라이터, 여러 관점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 관점이 나열되고 있는 거고, 나열되면 무슨 점 골랐어야 돼? 공통점 고르는 거죠. 그래서 이 글에 로직 적겠습니다. 자, 이 지문에서 숨겨졌던 로직은 다양한 관점의 나열이고요. 다양한 관점의 나열. 괄호 열고. 자, 이런 관점의 나열이 나오면 무슨 점 찾는 게 미션이에요? 공통점 찾기. 그래. 이렇게 풀어줬었으면 되는데, 자, 그러면 밑줄 문장을 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가보자. 자, 나오는 말이 이러네요. The pie you get in the face야. 그러면 얼굴 앞에서 네가 받게 되는 파이가 있답니다. 자, 근데 그 파이는요, may not taste so sweet. 어떤 맛이 나진 않을 거야? 좋은 맛이 나지는 않을 거야. 자, 그러면 밑줄 문장이기 때문에 얘 먼저 분석을 합시다. 자, 함의 문장이라고 한번 적어볼 거고. 하는 말을 읽어보니까 면전에서 무언가를 하는 것, 이렇게 정리하면 좋지 않을까? 면전, 얼굴 앞에서. 그럼 분명히 파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 테니까. 근데 일단 중요한 건 면전에서 하는 거. 아, 근데 이건 별로 좋지 않을 거야. 요 정도인 거잖아.
그럼 얼굴 앞에서 뭘 하기 때문에 그게 안 좋다는 걸까? 요것만 우리가 타겟을 잡고 읽어갔었으면 됐을 것 같아요. 자, 위로 올라가 봅니다. 올라가서 얘가 조금 사이즈가 작은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키워서 갈게. 대신에 직독직해 하겠습니다. 자, 보자. 야, 믿든 말든 간에 액터와 아티스트가 있어. 근데 얘네들은 뭐 했던 애들이냐면 who never read. 읽지 않네. 자신들의 작품에 대한 뭘 읽지 않아? 비평을 읽지 않는 애들이 있어. 얘들아, 비평이라고 하는 건 내가 나한테 쓰는 거야? 남이 나한테 쓰는 거야? 남이 나한테 쓰는 거죠. 그러면 타인의 평가를 보지 않는 애들이 있어. 여기까지 첫 번째 팁이죠. 그리고 걔네들은 do not feel the need to feed their ego. 그들의 자아나 그들의 두려움에 무언가를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 됐지? 그럼 연결을 한번 해보자. 자, 얘네들은 자신에 대한 뭘 보지 않고 비판을 보지 않아. 근데 그 비판을 보지 않는 건 굳이 두려움에 무언가를 줄 필요가 뭐하기 때문이래? 없기 때문이래.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잡아갈 거야. 자, 우리한테 단서 1번이라고 잡을 거고요. 자, 이 단서 1번은 그냥 크게 예술가라고만 잡겠습니다. 자, 이 예술가들은 뭘 하지 않냐면 비판을 보려고 하지 않는데요. 굳이 내가 두려움을 키울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다음 문장 내려갔을 때 주어가 누구로 바뀌었어? I로 바뀌었어. 그럼 이제 누구 얘기할 거야? 필자 얘기할 거잖아. 근데 필자는 뭐 하는 애였냐면 사업가이자 리더였거든. 아, 그럼 다시 단서 2는 리더야. 그러면 뭔가 얘도 비판을 보려고 하지 않을 건가? 라는 논조를 잡고 읽어보니까 I have never understood. 난 이해해본 적이 없어. 뭐의 중요성을? 뒤에 봐. 연간 리뷰, 보고서의 중요성을 이해한 적이 없어. 이 말이야. 자, 그럼 여기서 중요했던 첫 번째 포인트가 쌤, 도대체 얘가 무슨 의미였을까요? 연간 리뷰, 보고서라는 의미인데. 그러면 위에 거랑 아래 거랑 공통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럼 위에서는 비판이라고 했으니까 이 연간 보고서라고 하는 것도 나에 대해서 타인이 비판을 하고 있는 무언가를 상징적으로 좀 드러낸 것 같고, 그리고 그것의 중요성을 나는 이해한 적이 뭐해? 없어. 오, 그럼 쌤 똑같이요. 리더, 나 리더도요. 비판을 보려고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네요. 똑같은 얘기겠네? 근데 괄호 열고 조금만 더. 내가 보기 싫어서 안 보는 게 아니라 이게 뭐가 없다고 나는 생각하거든. 필요하지 아예 않다고 생각하거든. 톤이 잡혀간다. 밑으로 그냥 쭉 내려오겠습니다. Simply stated. 그냥 내가 어떻게 말할게? 간단하게 말할게. 쌤, 간단하게 말할게라고 하는 거는 뭐 해줄 때 쓰는 표현이라고요? 정리해줄 때 써요. 그럼 그 말은 뭐야? 내가 나왔던 내 견해를 이제 정리해줄게 라는 흐름 아니겠냐고. 그치? 계속 같은 말. 야, 정리해보자. 그러니까 내 그냥 그것들은 are someone else's opinion. 그냥 딴 사람의 견해에 불과한 거야. 그러니까 엄청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야? 아니면 그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야? 그 사람의 생각인 거야. 이런 뉘앙스가 되겠죠. 이제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if you care what they think. 네가 타인의 생각에 대해서 care, 신경을 쓰잖아? 그러면 너는 바뀔 수도 있지만 maybe not 뭐 할 수도 있어? 안 바뀔 수도 있어. 바뀐다면 영향이 있겠지만 안 바뀌면 영향을 받는 거야? 안 받는 거야? 안 받을 거야. 받을 수도 안 받을 수도 있어. 어찌됐든 it is only one person's opinion. 그건 단지 몇 명의 의견일 뿐이야. 한 사람의 의견일 뿐이야. 정리하자. 결국 타인의 비판은 필요하지 않아. 왜냐면 너한테 가해지는 그 비판은 단지 한 사람의 의견에 불과하거든. 그러니 안에 담겨있는 말까지 뽑아낼게. 이거는 별로 중요한 것이 뭐하거든? 아니거든. 이 말 계속하는 거지. 아예 마지막도 내려가 볼게. 자, 그러니까 as a writer and public speaker. 근데 뒤에도 주어가 I가 나온 걸 보니까 나는 비즈니스 리더이기도 하면서 작가이기도 하고 대중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기도 한가 보네. 자, 이런 입장에서 I am always in a balance. 나는 늘 균형을 맞추려고 해. 뭐야? 비판을 받았으면 뭐도 받으려고 해? 칭찬도 받으려고 해. 그럼 봐봐.
비판하는 사람이랑 칭찬하는 사람이랑 의견이 같은 사람이겠어? 다른 사람이겠어? 다른 사람을 뜻하겠죠? 그럼 나는 이쪽 얘기만 들을 거야? 이쪽 얘기만 들을 거야? 균등하게 들을 거야? 균등하게 들으려고 노력할 거야. 이런 정도로 추론 가능하고, 내가 만약에 두 개를 듣게 되면 나는 start to doubting, 내가 의심하게 될 거거든. 내 재능을 말이야. once again, 또다시 한번 말할게. 그냥 어찌됐든 뭐든 칭찬이든 비판이든지 간에 그것들은 오직 누군가의 견해에 불과한 거야. 괜찮죠? 계속해서 하는 말, I'm pretty sure. 더 가자. 나는 확실할게. The only critic I care about. 내가 신경 써야 하는 비판 말이야. 이 비판은 pleasing life under one roof. 한 지붕 아래 살고 있는 그 즐거운 삶들일 거야. 뭔 말이야? 뒤에 조금만 더. 걔네들은 흔히 언급될 텐데 내 와이프나 키드일 것이고, 타인의 비판은 누군가의 의견에 불과하니까 나한테는 누가 제일 중요해? 와이프나 이런 가족들의 이야기가 제일 중요할 거야. 이제 마지막 문장 다시 볼게. 그러니까 네가 얼굴 앞에서 받게 되는 파이가 있어. 그럼 이 파이는 뭘 뜻할 것 같아? 비판을 말할 것 같지 않아? 계속해서 비판에 마이너스적인 입장을 취하잖아. 그리고 그게 별로 너한테 좋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건 이건 좋지 않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거야. 간단했던 문제. 됐습니까? 자, 그럼 이 기준으로 선지만 가보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가보세요. 자, 1번은 getting help from other이야. 타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았어. 뭐가 틀렸어? help가 틀린 거지. 거기다 X. 자, 2번 가보자. 자, receiving criticism from other. 괜찮네. 자, 여기다가 꺽쇠 쭉 묶어서 receiving criticism from other를 꺽쇠로 쭉 묶어서 밑줄 문장에서 the pie you get in the face를 꺽쇠, 화살표, 연결. 같은 표현인 거 이해되면 끄덕 가보자. 굿. 그리고 뒤에 uncomfortable에다가 꺽쇠. 자, 그럼 그건 밑줄 문장에서 뭐랑 똑같은 거지? not taste so sweet. 꺽쇠, 화살표, 연결. 납득되면 끄덕. 좋아요. 자, 3번 가보도록 할게요. 제 생각에는 이 3번의 피드백이란 단어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력적으로 느꼈을 가능성이 높고, 게다가 unpleasant라는 부정적 어휘까지 썼기 때문에 3번이 매력적 오답이었거든요. 그래서 3번 옆에다가 별표를 좀 칩시다. 야,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면서 맞아, 나도 이거 2번이랑 3번 고민하다가 어렵게 맞췄는데 이런 느낌이 들면 잘 가고 있는 거야. 3번이 왜 그랬냐면 얘들아, 봐봐. 자, 얘가 매력적인 오답이었던 이유를 설명할게요. 피드백과 unpleasant라는 단어가 매력적이었다라는 거고요. 왜 오답이었는가를 해석해보면 requesting feedback이야. 뭘 요청하는 거야? 피드백을 요청하는 거야. 얘들아, 이거는 내가 비판을 할 때 불편하다는 거니 내가 비판을 받을 때 불편하다는 거니? 받을 때지. 그럼 2번 선지 옆에다 써. 비판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이야. 2번 선지는. 비판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이야. 이게 맞는 글이거든. 근데 3번은 누군가가 내 면전에서 피드백을 요청하면 이게 불편한 반응을 이끌어 이 말이야. 그럼 3번은 비판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의 불편함이야. 이해되면 끄덕? 그래서 2번과 3번을 묶어서 옆에다 하나만 써줘. 이거 요즘 수능에 자주 나오는 건데 뭐고해? 선지 속것이 관점에 주의하자. 이렇게 써줘. 선지 속것이 관점에 주의하자. 이게 비판을 하려고 하는 건지 당하는 사람의 입장인지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이런 입장에 대한 관점도 좀 조심해서 보셨어야 돼. 됐죠? 나머지 선진 쉬웠어요. 4번 봅니다. Overcoming a strong fear. 야, 두려움을 극복하자 이런 말 없었죠? fear에다가 X 쳤고요, 저는. 자, 5번 갑니다. Listening carefully to negative feedback. 부정적 피드백을 진중하게 듣는 거. 그럼 이거는 기분이 나빠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뒤에 뭐 나왔어요? productive라는 좋은 말 나왔죠? 거기다가 X 치고 가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좋아요. 21번 클리어했고요. 22번 문제 내려와서 구문 한 문제만 잡고 갈게요. 과제 해오세요. 자, 우리 아까 밑줄 쳤던 in terms of 그 문장 있었죠? 그 문장 전체 구문 과제 내겠습니다. 22번 안에서 in terms of 밑줄 쳤던 형광펜 문장 있죠? 그 문장 전체로 구문 과제 내겠습니다. 피드백은 금요일에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 판사할 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23번으로 바로 한번 가보자. 자, 23번 문제 맞춘 친구들 너무 잘했는데요. 저는 오늘 여기서 매력적 오답이 꽤나 많이 보여서 선지 분석에 조금 힘을 실어 볼게요. 갑니다. 자, 23번에 로직은 뭐였냐면 문제와 해결의 논리였어요. 문제와 해결. 근데 얘들아, 여기서 우리가 좀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문제는 늘 나쁜 건 맞아. 근데 해결하는 방식이 정말 올바른 해결일 수도 있고 잘못된 해결일 수도 있어. 그치? 그래서 그건 좀 폭을 넓혔으면 좋겠고. 자, 첫 문장부터 쌤이 읽어볼 테니까 봐봐요. 판서 없이 한번 종이로 가보자. 자, a product, 제품은 has many different attributes, 많은 다른 특징들을 가집니다. attribute 뜻 뭐다? 특징을 가집니다. 해석 몰랐음 적어요. 많은 특징을 가져요. including, 포함해서요. 그래서 저는 눈으로 문장이 어디서 끝나는지만 쭉 따라갔습니다. 독해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다음에 보니까 but이 의문문으로 표현하고 있네요. 형광펜 전체입니다. But what is a product point of difference야. 전체 형광펜이야. 그래, 왜 그러겠어? 하지만 도대체 차이점이 뭔 건데? 라고 의문을 품고 있죠. 그럼 이 문장 안에서 전환이 들어갈 겁니다. 그럼 앞에 부분에서 얘기했던 건 제품은 다른 특징들을 많이 가진다. 그치? 제품은 다른 특징을 많이 가진다. 앞부분. 그런데 도대체 어떤 포인트가 차이를 일으키겠는가? 차이가 무엇인가? 라고 전환해 가고 있고요. 다음 거 더 봅니다. In many instances, 많은 예시를 들어주며 서치해서 이런 것들. A product, 하나의 제품은 will not different competitor. 단어 따라하지니? 다르지 않아요. 다른 경쟁자들과. 논지 바뀌는 거 느껴져? 앞에서는 달라. 근데 뭐가 다를 건데 대부분은 같아 라고 반대말로 연결을 하고 있어. 조금 더 읽어볼게. 유진이 따라하자. One product, 하나의 제품은 maybe virtually, 거의 사실상 또 단어 보이네. indistinguishable이야. 뭐가 불가능해? 구분이 불가능해. 그럼 계속 제품마다 차이점이 커 작아 이런 얘기하는 것 같지 않아? 또 가보자. Without the branded packaging이라는 문장 찾았나요? 다음 문장 바로 가보자. 자, without 뭐 없이, 그러니까 브랜드화된 패키징, 포장이나 or 아니면 the clothes that the product wear, 그 제품이 있는 옷, 그러니까 겉에 포장지 같은 거 말하겠죠. 그런 것들이 없다면 it would be hard or even impossible to tell. 여기서 tell은 구분하다라는 뜻일 겁니다. 그러니 그런 겉에 포장지가 없으면 제품을 구분하기가 hard, 뭐 할 거야? 어려울 거야. 자, 그럼 저 보세요. 자, 첫 번째 덩어리는 도입부라고 볼 겁니다. but 앞에요. 제품은 다들 특징이 다르다. But what? 근데 도대체 뭐가 다른 것이냐? 라고 전환을 했을 것이고, 지금 읽은 이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을 해보자. 어디까지? 다음에 나오는 문장인 브랜딩 헬프 앞까지가 문제라고 봐보자. 자, 그럼 여기서 형광펜 추가할게. 브랜딩 헬프즈의 형광펜 추가야. 이제 왜 그러냐면 지금 아무 연대지 단서가 없어요. 근데 딱 하나 동사 뭐 나왔어? 헬프, 뭘 준다고? 도움을 준다고. 그럼 앞에서는 사실 차이도 없고 구분하기도 힘들고 라는 문제 얘기했고, 지금 부분부터 그러니 브랜드가 제품의 가치를 알려주는 차이를 만드는데 도움을 줄 거야. 그럼 마지막 덩어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해결책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글의 덩어리는 총 4개입니다. 이해되나 보세요. 제품들은 모두 다른 특징들을 갖고 있다라는 도입부. What? 하지만 도대체 뭐가 다른 건데? 라는 전환. 실제로 제품들은 겉보기에 큰 차이가 없어. 문제. 여기서 브랜딩이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어. 프레임 괜찮아? 오케이. 자, 그럼 선지로 내려가 보자. 1번 봐봐. 이그젠플이 글렀지. 뒤에 아무리 좋은 말이 나와도 예시를 설명한 글이었어? 아니죠? 그럼 이그젠플에 X 칠게요. 2번 가볼게. Effect of ingredient on the final product야. 최종 생산품의 품질에 ingredient, 성분과 재료가 미치는 영향입니다. 그럼 뭐가 틀렸어요? ingredient X 쳤죠?
3번 가볼게요. Feature of product design이야. 와, 제품 디자인의 특징이랍니다. 근데 이 제품 디자인이요. That appeal to consumer. 누구한테 호소하는? 소비자에게 호소하는 제품 디자인이야. 자, 여기서 프로덕트 디자인에다가는 동그라미 쳐놓자. 그럼 디자인이면 그 제품의 디자인이고 겉에 포장이나 외부적인 거니까 여기까진 괜찮은데 이게 소비자한테 더 매력적으로 다가간다는 거야. 다른 제품과 차별화가 가능하다는 거야. 차별화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뒤에다가 X 치시고요. 어필, 컨슈머, X. 옆에다 그대로 적어요. 소비자에게가 아닌 제품 간의 차별화. 너희들이 소거할 때 이 메시지가 들어왔었어야 돼. 소비자에게가 아닌 제품 간의 차별화를 말하겠구나. 잘했다. 또 가자. 4번 볼게요. 마케터가 아주 중요하다. 제품을 develop 뭐 하는데? 개발하는데. 뭐가 틀렸냐? 마케터 X 칠게요. 자, 남는 답 5번 보겠습니다. 5번 보시니까 the role of packaging design. 자, 패키징 디자인이나 동글. 포장이네? 그럼 얘들아, 이 포장이 하는 역할이 뭐였죠? 소비자한테 매력적인 거예요? 차별화예요? 차별화. 그 단어 뒤에 뭐라고 나왔어요? 디프런시에이션에다가 밑줄. 이 두 가지 키워드가 같이 나와야 주제로 인정. 정답 5번. 됐어? 자, 여기서도 구문 하나만. 맨 마지막 문장이거든요. 밑에서부터 하나, 둘, 세 번째 줄 보시면 패키징 디자인 하면서 쭉 나오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 문장 전체 구문 잡을게요. 마찬가지로 피드백은 금요일에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24번이 약간 까리했었거든요. 이 문제. 이 문제가 약간 까리했는데, 자, 24번은 정답이 2번이었지. 근데 매력적인 오답은 가장 큰 건 4번이었을 거야. 맞아. 4번의 별표야. 그리고 하나 더 고르면 1번도 별표야. 보통은 여기서 틀렸을 거거든? 그래서 내가 24번 문제 로직은 이렇게만 잡을게. 얘는 선지소거의 논리라고 잡자. 거기서 우리가 갈렸어야 돼. 선지소거. 보겠습니다. 선생님 얘도요. 제가 읽어갔던 단서가 뭐였냐면 잡고 요거 이렇게 단서가 아주 많았던 문제야. 자, 가봅시다. 선생님, 첫 번째 단서가 뭐예요? instead죠. 대답 좀 할까? 첫 번째 단서 뭐? instead야. 그러면 앞에 부정, 뒤에 긍정, 앞에 긍정, 뒤에 부정 다 상관없고 두 문장 묶어서 무슨 말이야? 같은 말 해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 먼저 묶어서 무슨 논지인지 캐치했었어야 돼. 1번 미션. 앞뒤 연결해서. 그러면 얘를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 자, 메타버스. 그럼 메타버스라고 하는 건 will not replace. 교체하지 않아. or 아니면 근본적으로 바꾸지도 않아. 뭐를? 인터넷의 기저를 이루는 프로토콜 수트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건 아니야. 그게 무슨 말이야? 메타버스는 뭐랑 비슷하다 이 말이야. 인터넷이랑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생겼다고 해서 인터넷을 완전히 바꾸는 건 아닌 거야. 이런 의미인 거잖아. 뒤에도 봐. instead 오히려 대신에 메타버스는 will evolve 진화하고 발전하는 거야. to 뭐 하면서 build on top of it이네. 영서야 봐. 이때 it이라고 하는 건 아마 앞에 나오는 인터넷 받을 거예요. 아, 그러면 얘는 인터넷의 위에 근거하며 쌓여가는 거야. In a way that 바로 어떤 식으로 will feel distinctive 특이하다라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쌓여가는 것뿐이야. 여기까지. 자, 그럼 얘들 이 두 문장 뉘앙스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게 뭐냐면 요거야. 바꾸거나 근본적으로 alter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아예 갈아엎거나 뿌리부터 바꾸거나 이게 아니라 그것을 근거로 하여 위에 빌드 뭐 하는 거야? 쌓아지는 거야. 그럼 쌤 첫 번째 논지 이거네요. 얘는 지금 일단 메타버스와 인터넷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메타버스가 인터넷을 교체하는 게 아니고요. 뉘앙스 이해돼? 오히려 인터넷에 근거하여 만들어지는 것이요. 그럼 얘들아, 이 말을 통해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메타버스라고 하는 건 인터넷과 관련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대답해봐.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끄덕끄덕 말봐. 있는 거잖아, 맞지? 흐름 맞춰서 읽어주자. 이게 맞는 거야. 그런데 다만 색다르게 느껴지는 방식으로 할 뿐이야. 됐죠? 자, 그럼 이제 think about, 한번 생각해볼까 라는 거니까 어떤 예시를 말하려나 하고 봤더니만 뒤에 나오는 말이 이거야. 뭐를 생각해볼까? 우리 인터넷 한번 생각해볼까?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서는 메타버스가 아닌 어디 얘기하는 거야? 인터넷 얘기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문장을 읽을 때 톤은 뭐야? 인터넷도 결국 뭐랑 관련이 있을 거야? 메타버스와 관련이 있을 거야. 그 말 찾아내야 돼요. 더 갑니다. 자, think about, 생각해봐. 인터넷에 대해서. 우리는 refer to it, 인터넷을 언급해. as 뭐라고 언급하냐면 모바일 인터넷 시대라고 말을 해. 예, 하지만 대부분의 인터넷의 트래픽이라고 하는 건 is still transmitted, 여전히 전달되고 있거든. via 뭘 통해서? fixed line cable을 통해서. 이거 뭐야? 인터넷의 통신망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뭐 이런 말 아니야? 근데 메타버스는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상현실을 의미할 때 쓰는 표현이잖아요. 일단 여기다 밑줄 한번 쳐보자. 아, 인터넷은 fixed line cable에 의존하고 있구나. 또 we also 라고 나왔네요. 그러면 앞에 인터넷 얘기 이어서 또 무슨 얘기 할 거다라고 알 수 있지? 인터넷 얘기 2번 또 들어갈 것 같은데. 자, 그럼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얘가 1번인 거 확인했네. fixed line cable이 있을 거고, 2번은 뭐까지 가능할 거냐면 우리는 continue to use some software, 소프트웨어도 쓰고 하드웨어도 쓰네. designed for, 모든 초기 인터넷을 위해서 만들어진 이것도 쓰네. 그리고 이 초기 인터넷으로 만들어진 건 뭐냐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지만 수십 년 전의 것들과 바뀌지는 않은 것들도 있어. 그럼 결국 하고자 하는 말은 우리가 쓰는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는 언제 만들어진 걸 그대로 쓴다 이 말이야. 초기 인터넷 세대에 만들어진 걸 그대로 써. 자, 그러면 시간이 계속 지나오면서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데 완전히 새로운 걸 쓰는 거야? 과거의 것을 계속해서 사용한다는 거야. 과거의 것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거야. 괜찮지? 다음 문장 내려왔을 때 despite this거든? 이것에도 불구하고.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이것이라고 하는 건 인터넷이 여전히 눈에 보이는 통신선을 이용해야 하고, 인터넷이 여전히 언제의 인터넷과 비슷하지만, 초기의 인터넷과 비슷하지만, 한 번 더, 쌤 this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과거의 것을 계속 사용하고 있지만, 이 말이지. 그런데 despite가 나왔으면 우리 despite A, B니까 반대말 나와야 되잖아. 기존의 것을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대절이에는 분명해. 모바일 인터넷 시대라고 하는 건 distinct, 물결 다를 거야. 뭐하는? 프리, 이전에 지배적이었던 픽스드 라인 인터넷 세대와는 다를 거라는 거지. 그럼 기존의 것을 계속 쓰긴 할 거야. 얘를 아예 없애는 게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방식일 거야? 새로운 방식으로 하는 것일 뿐일 거야. 됐습니까? 옆에다 씁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될 거야. 또 가야지. 그래서 we now, 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야. 그럼 이제면 인터넷 1번, 2번을 넘어서서 언제까지 올 거야? 현재까지 올 거야. 그럼 얘들아 현재 나올 말도 좀 뻔하지 않아? 나 두 가지 키워드 잡을 텐데 납득되나 봐봐.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야 현재는 뭐냐면 기존의 것을 사용할 거야 안 할 거야? O야 X야? O지. 맞지? 기존의 거 계속해서 쓸 거야. 다만
우리한테 어떻게 느껴지도록? 색다르게 느껴지도록. 우리한테 어떻게 느껴지도록? 색다르게 느껴지도록. 아, 조금 기존의 것을 쓰되 새로운 방식으로 사용하는 걸 거야. 이 두 가지 키워드네. 그럼 사실쌤, 요 마지막에 요 논조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었으려면 instead 앞뒤 문장에서 얘를 이해했어야 됐겠네요. 그러니까 주제 문제 풀 때는 늘 천천히 진입해야 되는 게 첫 문장이구나. 이걸 계속 강조했던 거고. 됐어요? 자, 그럼 선지 봅니다. 선지가 더 중요하다 그랬어. 자, 1번부터 한번 봐봐. 일단 1번에 a child of란 단어 있지. 이거랑 하나만 더 써. product of라는 뜻도 있어. 서연아, 1번 선지 말이야. 1번 선지 안에 child of에다가 밑줄이고, 이거 똑같은 게 뭐냐면 product of도 있어. 앞뒤에 인위적으로 A, B를 넣어볼까, 스펠링을? 그러면 A, a child of B, 혹은 A is a product of B, 이런 식의 구문이 나온다는 거지. 이때 B는 원인이고요, A가 결과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면 앞에 나오는 메타버스가 결과네? 그 메타버스가 not, 아니랍니다. 현존하는 모바일 인터넷 세대로서 생겨난 게 아니랍니다. 그럼 1번은 옆에다 써야 돼. 무슨 한 단어 때문에 틀린 거야? not이라는 한 단어 때문에 틀리게 돼. 즉 1번은 메타버스와 인터넷의 연결점을 부인하는 반대 논지예요. 메타버스와 인터넷의 연결점을 부인하는 반대 논지예요. 이해되면 끄덕해볼까? 오, 그럼 쌤 매력적이었던 이유는 뭐예요? 메타버스, 인터넷이라는 중심 소재가 다 들어갔죠. 그대로 봅시다. 자, 2번 선지요. 정답이었죠. From the early internet, 초기 인터넷에서 메타버스까지 연속성이 드러나고요. 그리고 이것은 즉 unbroken lineage. 얘들아, lineage 하면 계통이야, 계통. 계통이 뭐냐면 요 여이자, 계통. 말이 좀 어려우면 그냥 이어져 내려오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끊기지 않는 연결점이 있다, 이런 말이거든. 그건 과거의 것이 메타버스에도 그대로 쓰인다. 그러니 2번 오케이인 거고. 3번 내려가 볼게요. Promise and limit, 긍정적인 전망과 한계예요. 리밋의 X죠. 프로미스도 없었죠. 김한나 봐. 자, 4번 봐봐 얘들아. 4번에서 뭐만 딱 빼주냐면 how만 딱 빼봐. 그러니까 손으로, 그냥 손으로. 오, X까지 치지 말고 손으로 빼봐. 그럼 뒤에 봐봐. different metaverse experience. 그러니까 메타버스의 경험이 그것의 predecessor, 선임자와는 differ, 뭐하다? 다르다거든? 얘들아, 이렇게 하면 얘도 정답이 될 여지가 있어. 왜냐면 우리가 도출했던 근거가 몇 개야? 2개지. 기존의 걸 뭐 하긴 하는데, 사용하긴 하는데, 방식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 색다르게 한다 그랬지. 그럼 나 봐봐. 얘는 추론할 수 없지만 이거에는 해당되는 내용이 되거든. 그러면 출제 오류가 있을 수 있어. 근데 다행히 앞에 뭐가 틀렸어? how가 틀린 거야. 자, 그럼 이제 옆에다 써볼까? 일단 how가 답이 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서술이 나와줘야 돼. 즉 메타버스와 기존의 인터넷이 어떻게 다른지의 구체적인 모습을 2개 이상 써줬어야 맞는 말이야.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2가지가 어떻게 다른지는 서술했어, 안 했어? 안 했지. 나 봐. 그냥 뭐하다고만, 다르다고만, 그냥 뭐하다고만, 다르다고만. 그러니 how가 X구나, 이렇게 소거 가능했던 문제인 거야. 괜찮죠? 자, 5번 내려가겠습니다. 아, 문제 좋다. 자, obstacle building the metaverse. 메타버스 만드는데 장애물. 뭐가 틀렸어요? obstacle X 지고 갑시다. 괜찮습니까? 잘 하셨어요. 자, 여기까지 봤고요. 자, 여러분들 오늘 41, 42 요거 하나만 더 봅시다. 마지막 장문 넘어가서. 얜 기니까 내가 말로 한번 쭉 풀게. 오늘 좋았던 문제예요. 자, 본격 시작하기 전에 첫 번째 문장, whether로 이어지는 문장 전체는 구문 잡겠습니다. 해석해 오세요. whether 이어지는 문장 전체 총 3번째 줄까지 쭉 내려갑니다. 꽤 길어요. 자, 구문은 직독직해하고 해석 적어오라고 했습니다. 적어서 오세요.
예스. 자, 그리고 얘 로직은 뭐였냐면 형광펜을 먼저 치면 이해를 할 거야. 자, 이 문단에 처음에 이그젬플 나왔죠? 체크했죠? 그 중간에 보면 예시 두 번째가 또 나왔습니다. 한번 눈으로 슥슥 내려가면서 어딨나 찾아볼래요? 두 번째 예시요. 풀렸을 때 잡아 있었어야 됐겠지. 본 거 맞나 봐. C 선지 바로 뒤에 in yet another experiment. 이게 잡혔어야 돼. 끝이야. 그럼 얘들아, 이 문단은 예시가 몇 개 들어간 거야? 2개 들어갔네. 그래서 이 글의 로직은 부연 설명의 나열입니다. C 선지 뒤. 부연 설명의 나열이에요. 오케이. 쌤, 그러면 이 문단은 예시만 말하고 있는 거니까 어느 문단을 잘 잡는 게 중요하겠네요? 1문단 잘 잡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대로 한번 읽어볼 테니까 보세요. 자, whether you feel delighted. 네가 기쁘건 아니면 sick, 싫던. 됐지? 자, 너가 기쁜지 싫은지 at the thought of eating the flesh of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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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h. 그럼 뒤에 나오는 것들 보니까 약간 카우나 피그나 피쉬의 플래시를 먹는 거면 뭐 육식하거나 뭐 이렇게 그냥 해석해도 상관없겠다. 플래시는 살이니까 살. 그럼 네가 그런 동물들의 살을 먹는 것에 대해서 기분이 좋은지 싫은지 이거는 dependent 달려있어. What your culture has taught you about food. 누가 가르친 거에 따라 달려있어? 문화가 가르쳐 온 것에 따라 달려있어. 해석 따라와줬으면 끄덕. 그럼 쌤 옆에다가 간단하게 요약해 볼까요? 뭐에 대한 인식은? 음식에 대한 인식이지. 도식화예요, 도식화. 그게 뭐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야? 문화에 영향을 받는구나. 그럼 화살표 거꾸로 해서 문화 이 정도 잡아주면 좋겠지. 오케이. 자, 첫 문장의 큰 흐름을 잡았으니까 그대로 읽어볼게. By exposing a large group of people to similar experience.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노출시켜 어떤 경험에 같은 경험에 노출시키는 거야. 그렇게 함으로써 culture, 문화는 generate, 만들어내 비슷한 의미와 비슷한 행위를. 그럼 다음 문장에서도 해주는 말은 뭐야? 문화가 뭐에 영향을 미쳐? 인식에 영향을 미쳐. 그러니 문화가 같으면 인식도 뭐 할 거야? 같을 수 있을 거야. 이 말이죠. 다음 거 더 가요. 자, this. 이거는 does not mean that. 이 말을 의미하는 건 아닌데 everyone in a particular culture. 특정 문화의 모든 사람들이 see something in exactly. 정확하게 same way. 어떻게 본다는 건 아니야? 같게 본다는 것까지는 아니고. 자, 그럼 1분단의 핵심 내용을 한마디로 말합시다. 다 같을 순 없지만 문화는 뭐에 영향을 미치는구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구나. 간단하게 정리됐죠? 자, 그럼 이제부터 저 보세요, 여러분들. 니네가 작문이 털릴 때 41번 문제가 털리는 친구들은 이 정도로 정리를 안 하고 다음 걸 계속 읽어서 그래. 100%야. 얘들아, 오히려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작문은 길어서 힘들 뿐이지 하고자 하는 말은 앞에 거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알겠지? 그러니 이렇게 1문단 내용 요약하는 거 조금만 신경 썼으면 좋겠고 42번이 늘 틀린다라는 친구들한테 주고 싶은 팁은 42번 고를 때는 앞뒤 내용의 근거를 찾으면서 풀 생각을 해야 되거든. 자, 그걸 내가 오늘 좀 주의 깊게 알려줘 볼게. 봐봐, 희동아. 봐요. 아까 아이스크림 먹었잖아요. 자, 보세요. An example. 예시를 한번 봅시다. 뭐에 대한 예시냐면 How culture, 문화가 affect, 영향을 미치네 perception and communication. 앞에 나왔던 말 그대로 나오죠. 문화가 어떻게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가의 예시는 is found in a classic study. 이런 연구에서 보여지는데요. 계속 보자. 멕시칸 children들은 from a rural, 시골에서 기른 애들이 있고 and children from the dominant culture in the United States. 미국에서 지배적인 문화 안에서 길러진 애들도 있어. 역시 문화가 뭐예요? 다른 애들을 데리고 왔죠. 자, 이 문화가 달랐을 때 다음 문장 보자.
쭉 내려와서 다음 문장 보면 overall 이 부분 한번 볼까? 어찌됐든 전반적으로 the children 아이들은 reported 보고했는데 seeing the scene 그 장면을 보더라라고 기록됐어. 근데 이 장면은 뭐였냐면 correspond to 위에다 적어. 이거 뜻 뭐지 원래? 좀 어려운 말로? 상응하다인데 그 말은 결국 앞과 뒤가 뭐하단 말이야? 일치한다란 말이지. 그래서 나는 B 선지 위에다가 일치라는 키워드를 적어봤거든. 그럼 앞에 거 뒤에 거가 일치해야 되니까 아이들이 보는 건 뭐에 따라서 달라지겠어? 문화에 따라 달라질 거야. 그래서 뒤에 뭐 나오는 거 맞아? 문화 나오는 거 맞네. 그럼 B는 동글인 거야. 그럼 더 들어가 보자. 멕시칸 애들은 tended to report seeing the bullfight. 소싸움을 보는 경우가 많았고 멕시코니까. And American, 미국 애들은 tended to report the baseball game. 뭘 봐요? 야구를 봐요. 이건 다 뭐가 영향을 미친 거예요? 문화가 영향을 미친 거예요. 더 보자. What happened was that. 벌어지는 일은 이거였어. The children, 아이들이 made selection. 선택을 할 거야. 뭐에 근거해서 선택해야 돼? 대답? 문화. 그래서 based on their cultural background. 그들의 문화적 그 배경에 근거해서 선택을 내릴 거야. 더 가보자. 야, 그러니까 이 말을 they were inclined to 뭐 하는 경향이 있냐면 see, 보고, report, 기록하는 경향이 있어. 그럼 얘들아, 얘네들이 보고 기록하는 것도 뭐에 영향을 받아야 돼? 문화지. 그럼 얘들아, 문화는 다른 말로 하면 뭐야?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겪어왔던 것들 아니에요? 그런데 C에 무슨 단어 나왔어요? novel, 새로운 것, 진기한 것, 이상한 것 이런 느낌이잖아. 그럼 쌤, novel 위에다 적을까요? 이거는 자기 문화 안에서 보지 못했던 것을 나타내는 단어잖아. 뭐야 쌤, 이 글의 주제 똑같이 갔던 건데 여기서 C 나오면 글러먹었잖아요. 그래서 C가 정답이었어. 여기까지만 읽었으면 뒤에 더 읽지 않고 41, 41에 다 풀었어야 맞아. 알겠지? 네, 우리 공부하는 거니까 더 가볼게. In yet another experiment. 자, 또 다른 실험을 볼게. 근데 쎄한 게 앞에 예시 있거든. 나는 끝까지 읽었던 이유가 혹시 반대 전환하진 않을까라는 의심이 조금 들어서 끝까지 봤어. 하나를 보자. 자, 또 다른 실험에서는 demonstrating 알려주고 있는데 어떻게 문화가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기까지 보고 또 털었어. 왜? 뒤에도 똑같은 주제를 똑같이 얘기하겠구나. 그럼 앞에 나왔던 예시라고 하는 거는 강조로 들어간 예시에 불과하겠구나. 더 가보자. 권나연이 잘합니다. 더 가요. 자, 아이들의 스피치와 behavior이라고 하는 거. then reflect, 뭘 보여주는? assertiveness 하면 단호함이야. excitement 하면 흥분이고 interest 하면 관심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 보여주는 아이들의 말과 행동이라고 하는 게 were valued, 가치 있게 평가가 돼. positively, 긍정적으로 말이야. by C라는 마더들에 의해서는. 자, 여기서 이게 조금 어려웠는데 얘들아, positively에다 동그라미 한번 쳐볼래요? 자, 이 positively가 맞나 아닌가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었냐면 뒤에 더 가보자. 이 C라는 엄마들 말고 N으로 시작하는 엄마들도 있죠. 그러면 앞에 C라는 엄마와 N이라는 엄마는 문화권이 뭐한 애들이야? 다른 애들이겠네. 우리 대립을 좀 표현해볼까? 사이에 vs 적어주면 좋겠죠. 자, 그럼 이 N이라는 엄마들은 만약에 D가 맞다면 N이라는 엄마들은 네거티브한 반응을 보여야 돼요. 이해되지? 오케이. 자, 이 N이라는 엄마는 who observed the same time 역시 같은 행동을 봤거든요. in their children, 그들의 아이들한테서요. 근데 그게 mischievous, 굉장히 잘못된 행동이고 undisciplined, 예의가 없는 규율되지 않은 훈련받지 못한 행동이라고 생각했대요. 그럼 여기다가 동그라미 쳐야 되지 않겠어? mischievous and underdisciplined에다 동그라미 치고 얘를 보니 몇 번이 맞다고 역으로 추론할 수 있어? D가 맞겠네. 왜? 반대되는 문화일 테니까 서로 반대되는 평가를 내리겠지. 얘들아, 이것에 근거해서 E도 똑같이 가야 돼. 봐봐, 그대로 읽어보자. to the N, 그러니까 이 N이라는 문화의 엄마들, N이라는 문화의 엄마들을 아이들이 단호하게 표현했을 때 교육받지 못한 좀 무례한 애로 생각한다는 거잖아. 그럼 그거를 그대로 보자. 야, 얘네들은 assertive speech와 behavior이라고 하는 게 discourtesy, 굉장히 정중하지 못한 걸 보여준다라고 생각했고, 그 다음 E로 계속 내려와.
훈련을 혹은 훈육을 lack, 제대로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할 거야. 자, 여기서 lack of discipline에다 동글. 자, 얘는 바로 앞에 있었던 mischievous와 undisciplined의 화살표 연결하면 되겠지. 요거 앞뒤 문장에 바로바로 근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면 쉽게 나옵니다. 그래서 42번 정답은 3번까지. 됐습니까? 좋아요. 자,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여기서만 마무리 할 테니까 우리 과제 좀 잘해서 오시고 금요일 올 때 봄 노트 끝내서 지참해 오셔야 수업 진행이 가능해요. 까먹지 마시고 단어 성과 띄워놓은 거 문제 없이 해주세요. 자, 근데 얘가 여기서 이게 있었어. 그 목표량 단어 수능 2000이나 하이스트 하는 친구들 손 들어봐. 이번 주 카드에서도 혹시 지난주에 했던 거 똑같이 나오나 한 번만 확인 좀 해줄래? 그런 친구 있으면 말 좀 해줘. 똑같이 나와요, 나영이도? 서연이 안 들어와 있고 잠깐만 서연이를 추가해 줄게. 또 얘들아 다른 친구들도 좀 봐줄래? 그런 애 있나? 지난주랑 단어가 똑같습니다 하면 알려줘. 지우 아직도 그래? 뭔 문이 잠겨? 아, 왼쪽 거 누르고 나가. 또 다른 친구들은 없어? 서연이는 띄웠어. 보세요. 승현이도 그래? 지우야, 너는 그 오류가 없는 걸로 확인했거든? 그래서 5층 내려가서 그 데스크 쌤들한테 이거 증상 한 번만 얘기 드리고 가. 거기서 고쳐주신다고 했어. 지우 그렇게 하고, 나영이는 그 뭐지? 핸드폰 기종이 뭐야? 15 아이폰? 나 승현이는? 아이폰? 나영이랑 승현이는 앱이랑 핸드폰 버전 최신인지 한 번만 지금 확인해줘. 오케이? 그리고 나머지 친구들은 갈게요. 금요일까지 단어 잘 끝내서 와주시기 바랍니다. 하원할게요, 오늘은. 최신이야, 둘 다? 승현이도? 알았어. 이거 내가 다시 보고 나영이랑 승현이는 피드백 할게. 아니야, 요거에다가만 이제 해서 와줘. 오늘 거부터만. 금요일에 정상이냐, 수업? 1시에는 안 끝나지 않을까? 아니, 저희 아마 정상일 거예요. 그거 우리 정상 수업이래? 일단 알았어. 고생했어. 고생했어요. 수고하셨어. 한나야, 약속이야. 토요일, 일요일까지는 단어를 다 끝내놔야 돼. 다음 주까지 지지부진하면 안 돼. 너무 길어서 그냥 이번 주 거는. 응, 지난주 거 하지 말고 이번 주만 그렇게 해. 일요일을 넘기지 마. 약속이야. 고생했어. 수고했다. 조심해서 가세요. 하영아, 여기 앞에 잠깐만 기다려줄래? 똑같아? 현영이는 핸드폰 뭐야? 너도 어플이랑 다 최신 버전 맞아? 알았어, 내가 볼게. 아선아 고생했어. 내가 다시 피드백 남길게. 고생했어요. 예. 토요일이요. 1시에 시작해서 몇 시에 끝나요? 시작해서 우리 2시간 정도. 그 토요일 날이 3시 반에만 출발하면 돼서. 그럼 보자. 토요일 날 수 있어요. 그러자. 다음 주는 금요일 오고, 그 다음에 내일, 이번 주 금요일은 못 오니까 똑같이 토요일 4시 나오고. 월요일도 나와요. 예. 월요일도 3시 반에. 그래? 내가 그 전에 끝내고. 고생했어. 고생했어요. 조심하세요. 네, 저것만 끄고.